저는 김화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죠.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어요. 25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재준이를 키웠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식당에 나가고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했죠.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도 괜찮았어요.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재준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간혹 친구들이 물어보곤 했어요. 화영아, 너는 언제 편히 살려고 그래?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들이 잘 되면 나도 편해지겠지. 재준이는 기대 이상으로 훌륭하게 자라주었어요. 건축과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39살에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했죠. 신부는 현주라는 아가씨였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현주는 참 예쁘고 상냥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 차림에 공손한 말투로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재준 오빠한테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도 맑고 고왔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손맛이 정말 좋으세요. 저도 이렇게 요리 잘하고 싶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죠. 이런 며느리라면 재준이도 행복할 것 같았어요. 결혼 준비 기간 동안 현주는 자주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을 싸가기도 하고 가끔은 설거지까지 도와주었어요. 어머님, 제가 시집가면 더 자주 뵐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집이 내 집이야. 그렇게 말해주면 현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오랜만에 집에 여자 손님이 와서 북적거리니 외롭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 저는 평생 모아둔 돈으로 현주에게 금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는 전통적인 예물이었죠. 어머님, 너무 소중한 것을. 우리 며느리에게 당연한 거야. 앞으로 잘 부탁한다. 현주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진짜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해졌죠.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신혼집은 저희 집 근처 빌라로 정했습니다. 재준이가 말했죠. 엄마, 멀리 가면 안 되잖아요. 엄마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현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가까이 있어야 자주 찾아뵐 수 있죠. 이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부모와 멀리 떨어져 살고 싶어 한다는데 현주는 달랐어요. 역시 좋은 아이를 만났구나 생각했죠.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신혼부부가 인사를 왔습니다. 현주는 예쁜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럼 우리 현주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현주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아이가 생기면 그만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맞벌이를 하던데 괜찮겠어?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현주가 대답했죠. 어머님이 계시니까 든든해요. 혹시 모를 일에도 어머님께 도움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를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이렇게 가족이 늘어나니 정말 좋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울 거라 생각했어요. 착한 며느리를 만났고 아들도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까요. 드디어 제가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진짜 현주의 모습은 결혼 후에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신혼 생활이 시작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현주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미묘한 변화라서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었죠. 어느 일요일 제가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재준이가 좋아하는 잡채까지요. 예전 같으면 현주가 고마워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요즘에는 이런 반찬 잘 안 먹어요. 목소리 톤이 예전과 달랐어요. 공손하긴 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죠. 그래? 그럼 뭘 좋아해? 저희는 주로 샐러드나 간단한 요리 위주로 먹거든요. 이런 건 좀 식당 반찬 같아요.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식당 반찬 같다니요. 저는 평생 식당에서 일했으니까 그런 말이 비꼬므로 들렸어요. 하지만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 싶어서 참았습니다. 아, 그럼 다음에는 현주가 좋아하는 걸로 해볼게. 네, 감사해요. 현주는 그렇게 말하고는 반찬통들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 거의 손을 대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 그대로 있는 걸 보니 서운했습니다. 재준이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죠. 현주가 내 요리를 안 좋아하나? 아니에요, 엄마. 현주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그래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상한 건 현주가 다른 음식은 잘 먹는다는 것이었어요. 배달 음식이나 사온 음식은 맛있게 먹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더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를 도와주러 갔는데 현주가 말했어요. 어머님, 청소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처음에는 착한 말로 들렸어요. 그런데 이어진 말이 문제였죠. 저희 방식이 있거든요. 어머님이 하시면 오히려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청소를 제대로 못한다는 뜻인가요? 평생 남의 집 청소까지 해가며 살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 그래? 그럼 현주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고마워요. 현주는 환하게 웃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빨래를 개어주면 저희는 이렇게 개지 않아요라고 했고, 제가 설거지를 하면 다시 한 번 더 해야겠어요라고 중얼거렸죠.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가 싶었어요. 젊은 부부만의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현주만의 방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현주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제가 뭘 해도 불만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지어는 재준이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여보, 어머님이 또 반찬 가져다 주셨는데 어떻게 하지? 그냥 고맙다고 해. 하지만 우리 입맛이랑 안 맞잖아. 어머님 눈치도 보이고. 그런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 뒤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니요.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며느리니까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현주가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죽을 끓여다 주었어요. 예전에 재준이가 아플 때 해주던 닭죽이었죠. 그런데 현주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어머님, 저는 죽 별로 안 좋아해요. 아픈 사람은 죽이 최고야. 소화도 잘 되고. 요즘에는 아파도 그냥 간단하게 먹어요.
이런 걸로 고생 안 하셔도 돼요. 고생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정성껏 해준 일이 고생이라니요. 예전에는 어머님 정성이 느껴져요라고 말했던 현주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었어요. 재준이한테도 물어보았죠. 현주가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나 보다. 엄마, 그런 게 아니라 현주가 워낙 깔끔한 성격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아들마저 현주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며느리니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현주는 점점 더 당당해졌고 제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것저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집안일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요. 그때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결혼 2년 후 드디어 현주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볼 수 있게 되었구나 싶었죠. 임신 기간 동안 현주는 입덧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죽을 끓여다 주고 과일도 깎아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주도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제가 임신했을 때는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친정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모든 걸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현주만큼은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면서 현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기 낳고 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당연하지. 걱정 마. 친정엄마는 다른 지역에 계시니까 자주 올 수 없거든요.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역시 어려울 때는 시어머니가 필요하구나 싶었죠.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는데 예쁜 여자아이였어요. 병원에서 처음 손녀를 봤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작고 하얀 얼굴이 재준이 어릴 때와 똑 닮았더라고요. 우리 손녀 정말 예쁘다. 할머니 닮아서 예쁘죠. 현주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아기가 생기니까 가족 분위기가 달라지는구나 싶었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되었어요. 현주는 모유 수유 때문에 밤낮으로 힘들어했죠. 그래서 제가 집안일을 다 맡았습니다. 현주야, 너는 애만 돌보고 푹 쉬어.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처음 한 달은 정말 고마워했어요. 제가 빨래, 청소 요리를 모두 하니까 현주는 아기한테만 집중할 수 있었죠. 재준이도 출근하기 전에 엄마, 정말 고생 많으세요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주가 산후조리가 끝나고 컨디션이 좋아졌는데도 저에게 모든 걸 맡기더라고요. 어머님 아기 기저귀 갈아주세요. 어머님 애가 우는데 좀 봐주세요.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현주는 아기가 울면 바로 저를 불렀어요. 밤중에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님 애가 자꾸 울어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그러면 제가 일어나서 아기를 달래야 했어요. 밤새도록 안고 토닥토닥 하면서요. 그런 날이 며칠 계속되니까 제 몸이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손녀니까요.
제 새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낮에 보면 현주는 아기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보고 있었어요. 아기가 옆에서 울어도 어머님, 애 좀 봐주세요 라고만 했죠. 어느 날은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현주가 친구와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어머님, 저 잠깐 친구 만나고 올게요. 애 좀 봐주세요. 응, 그래. 다녀와. 그런데 잠깐이라던 게 5시간이나 됐어요. 저는 그 시간 내내 아기를 돌봐야 했죠.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재우고 온종일 아기한테 매달려 있었어요. 현주가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고맙다는 말은 하지만 고마워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됐습니다. 현주는 이틀에 한 번씩은 외출을 했고 그때마다 저에게 아기를 맡겼어요. 심지어는 밤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기도 했죠. 어머님이 계시니까 정말 편해요. 다른 엄마들은 애 때문에 어디도 못 간다는데.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언제부터 현주의 베이비시터가 되었을까요? 더 황당한 건 매달 현주가 저에게 돈을 주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애 봐주시는 비용이에요.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손녀인데. 그래도 어머님이 수고해 주시니까요. 하지만 현주는 계속 주장했어요. 그래서 결국 받긴 했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돈을 받고 아기를 돌보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현주의 계산이었어요. 돈을 주면서 저를 고용인처럼 만든 거였죠.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손녀가 돌을 지나면서 현주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공손한 척도 안 하더라고요. 어머님, 애 기저귀 떨어져 가는데 사와 주세요. 어머님, 집에 먹을 게 없네요. 장 좀 보세요. 어머님, 빨래 좀 해주세요. 모든 게 명령조였어요. 부탁이 아니라 지시 같았죠. 처음에는 며느리니까 이해해보려 했는데 점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하루는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몸살까지 와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죠. 그런데 현주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애 좀 봐주세요. 저는 약속이 있거든요. 현주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냥 하루만이에요. 애가 어머님한테 익숙해져 있어서요. 결국 아픈 몸을 이끌고 손녀를 돌봐야 했어요. 하루 종일 열이 나는데도 아기를 안고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현주는 밤늦게 돌아와서 고생하셨어요 라고만 하고 갔어요. 어떻게 아픈 시어머니한테 하루 종일 아기를 맡길 수 있을까요? 그때 처음으로 현주에게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현주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였어요. 우연히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현주가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응, 나는 정말 편해. 우리 집에 식모 있으니까.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식모라고 했나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계속 듣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다 해주거든. 나는 그냥 놀기만 하면 돼. 진짜? 부럽다. 나는 애 때문에 어디도 못 가는데. 그니까. 시어머니 있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완전 무료 베이비시터잖아.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식모라니요. 무료 베이비시터라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현주에게는 그런 존재였구나 싶었죠. 가족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그것도 돈도 안 주고 부리는 하인 말이에요. 며칠 후에는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손녀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현주가 이상한 걸 가르치더라고요. 지우야, 할머니는 뭐 하는 사람이지? 이래요. 그래, 할머니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라고 하면 사랑해요나 보고 싶어요. 같은 말을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일하는 사람이라니요. 제가 손녀를 안고 있을 때도 현주는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지우야,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해. 할머니가 지우 돌봐주잖아. 마치 제가 의무감으로 손녀를 돌보는 것처럼 만들더라고요. 아이는 순수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했죠. 할머니,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손녀가 저를 고마워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슬펐거든요. 할머니는 고마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받을 대상인데 말이에요. 현주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제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어머님, 거기 좀 더 깨끗이 해주세요 라고 했고, 요리를 하면 이번엔 간이 좀 심심하네요 라고 지적했죠. 심지어는 제가 손녀를 돌보는 방식에도 간섭했어요. 어머님, 아이 재울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머님, 분유 탈 때 온도를 더 정확히 해주세요. 마치 제가 처음 아이를 키우는 사람처럼 대하더라고요. 저는 재준이를 혼자서 키워본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녀 때문에 참았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현주는 제가 참는 게 약함으로 봤나 봐요. 더욱 당당해졌죠. 이제는 아예 제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내일 친정 부모님 오시는데 집 청소 좀 해주세요. 어머님, 지우 옷이 작아졌는데 새로 사다 주세요. 어머님, 제가 피곤해서 오늘은 지우 좀 재워주세요. 모든 게 명령이었어요. 부탁도 아니고 상의도 아니었죠. 그냥 해야 할 일을 지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어떻게든 참으려고 했습니다. 며느리니까, 손녀 엄마니까 이해해 보려고 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이 집의 식모인가? 내가 언제부터 현주의 하인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져 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어요. 현주가 외출한다고 해서 제가 손녀를 돌보고 있었죠. 지우가 낮잠을 자는 동안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현주가 급하게 나가면서 휴대폰을 소파에 두고 갔더라고요. 청소하다가 폰이 바닥에 떨어질까 봐 안전한 곳에 옮기려고 들었는데 마침 전화가 왔어요. 화면에 엄마라고 뜨더라고요. 현주 친정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죠.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혹시 급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여보세요, 현주 어머니시죠? 현주가 잠깐 외출해서 제가 받았어요. 아, 안녕하세요. 현주 없나요? 네, 곧 올 텐데 전화 왔다고 전해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폰을 내려놓으려는데 실수로 연락처 화면이 열렸어요. 그냥 닫으려고 했는데 그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저장된 연락처였어요. 하지만 김화영이나 어머님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써 있던 건 식모.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연락처가 식모로 저장되어 있다니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틀림없었어요.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어지러웠어요. 이게 꿈인가 싶어서 계속 화면을 봤지만 그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죠. 식모. 그 두 글자가 제 눈에 불타듯이 들어왔어요. 평생 이렇게 큰 모멸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현주에게는 정말 식모였구나 싶었죠. 손녀를 낳아준 며느리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연락처에 식모라고 저장해 놓다니. 이건 정말 너무했습니다. 제 평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재준이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날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결국 식모가 되기 위해서였나 싶었죠. 눈물이 핑 돌면서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손녀가 자고 있었거든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을 한 컵 마시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슴에 박힌 그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식모. 내가 식모라고? 계속 그 생각만 맴돌았어요. 제가 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졌습니다. 현주가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현주야, 친정어머니께서 전화 오셨어. 아, 그래요? 뭐라고 하셨어요? 별 말씀 안 하시던데. 현주는 아무렇지도 않게 폰을 집어들었어요. 혹시 제가 연락처를 받다는 걸 눈치챘나 싶어서 긴장했지만 현주는 모르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제 이름 자리에 적힌 식모라는 글자. 그게 현주가 저를 보는 시선이었구나 싶었죠. 며칠 동안은 현주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평소처럼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현주를 보면 속으로는 저를 식모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손녀 때문이었어요. 지우는 죄가 없잖아요. 그 아이만큼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현주의 행동을 다시 보니 모든 게 달랐어요. 정말로 저를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구나 싶었죠. 어머님, 오늘 청소 좀 해주세요. 어머님, 지우 씻겨주세요. 어머님, 빨래 좀 개어주세요. 모든 말이 사장이 직원에게 하는 짓이 같았어요. 더 이상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대화가 아니었죠. 그때부터 저는 현주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제 며느리인가? 아니면 제가 돌보는 고용주인가? 그런 생각들이 계속 커져갔어요. 연락처 사건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현주의 행동이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아예 대놓고 저를 부리기 시작했죠. 어머님, 내일까지 이 빨래 다 해주세요. 빨래 바구니에는 산더미 같은 옷들이 들어 있었어요. 현주 옷, 재준이 옷, 심지어 속옷까지. 예전 같으면 죄송해요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도 없었죠. 현주야, 이렇게 많은 걸 혼자 다 하기엔. 어머님이 안 하시면 저희가 해야 하는데 저희는 너무 바빠서요. 바쁘다고요?
현주는 매일 친구들과 만나고 쇼핑하러 다니는데 뭐가 바쁜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또 참았습니다. 더 화가 났던 건 손녀 앞에서 하는 현주의 행동이었어요. 지우야, 할머니한테 빨리빨리 해달라고 해봐. 할머니, 빨리빨리. 2살배기 아이가 저한테 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현주가 손녀에게 저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너무 뻔했거든요. 어느 날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주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2박 3일 여행이었죠. 어머님, 제가 여행 가는 동안 지우 좀 봐주세요. 응, 그래. 다녀와. 처음에는 당연한 요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주가 여행 가기 전에 한 말이 충격이었죠. 어머님, 지우 이유식은 냉동실에 준비해뒀고요. 기저귀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혹시 아프거나 하면 소아과 전화번호 여기 적어뒀으니까 어머님이 데리고 가세요. 마치 베이비시터한테 업무 인수인계 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는 메모까지 적어놨더라고요. 지우 재우는 시간 오후 8시, 분유량 180ml, 놀아주는 시간 오전 10시, 오후 3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손녀를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자세하게 지시를 해놓다니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현주가 여행에서 돌아온 후였어요.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이거 여행지에서 사온 선물이에요. 건네준 것은 값싼 키링 하나였어요. 마트에서 파는 1,000원짜리 같은 거였죠. 2박 3일 동안 손녀를 돌봐준 것에 대한 보답이 그것이었다니요. 그때부터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라고 해야 할까요? 억울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더 황당한 건 현주가 손녀에게 하는 교육이었어요. 지우야, 할머니는 뭐 하는 사람이지? 집 치우는 사람. 그래, 할머니는 우리 집을 깨끗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제가 듣고 있는데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손녀가 저를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지우야, 할머니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 고마워요. 그래, 할머니가 일해주니까 고맙다고 해야 해.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손녀한테 제가 고마워할 대상이라고 가르치다니요. 할머니는 사랑받고 응석 부릴 존재인데 고마워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재준이한테 이야기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 현주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닐 거예요. 그럼 무슨 뜻으로 한 거야? 그냥 아이들한테는 예의를 가르치는 거죠. 아들마저 현주 편만 들어주니까 더 속상했습니다.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취급하더라고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현주한테 뭔 소리를 들을지 겁이 났고 손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죠. 언젠가는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곧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날은 손녀 지우의 2번째 생일이었어요.
현주가 친정 부모님까지 모시고 작은 생일 파티를 한다고 했죠.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케이크도 예약하고 음식도 만들고 집 청소까지 다 했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 현주 친정 부모님이 오셨어요. 결혼식 이후로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었는데 현주가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저희 어머님이세요. 아, 그동안 현주가 신세 많이 졌다고 들었어요. 현주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단순한 인사말인 줄 알았죠. 파티가 시작되고 손님들이 모여들었어요. 현주의 친구들과 재준이 직장 동료들까지 와서 꽤 시끌벅적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면서 바빴죠. 그런데 파티 중간에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현주가 친정어머니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나는 정말 편해. 시어머니가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다 해주거든. 그래. 요즘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해주나? 우리 시어머니는 특별해. 정말 뭐든지 다 해주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현주가 저를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어진 대화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러게, 나도 현주한테 부럽다고 했잖아. 우리는 지우 외할머니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예쁘게만 봐주면 되는데 시어머니는 매일 돌봐주시니까 얼마나 편하겠어. 맞아, 엄마.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마치 집에 도우미가 있는 것 같아. 도움이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현주가 친정 어머니한테 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부려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 괜찮아요, 엄마. 시어머니가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용돈도 드리고 있어요. 용돈이라고 했네요. 제가 받는 100만 원을 용돈이라고 하다니. 그게 제가 일한 대가라는 뜻 아닌가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어요. 사실 나도 처음에는 시어머니랑 사는 게 걱정됐거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정말 편해.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해도 되고 애도 맡겨놓으면 되고. 그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구나. 응, 정말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다고요? 제가 현주의 운인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혀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죠. 벽에 기대서 간신히 버텼어요. 그런데 더 견딜 수 없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잖아. 시어머니가 지우 봐주신다고 하셨어. 그래. 그렇게 얘기해. 일주일 정도. 시어머니 덕분에 우리는 언제든 여행 갈 수 있어. 일주일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언제 제가 일주일 동안 손녀를 봐주겠다고 했나요? 그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현주가 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서 현주를 불렀어요. 현주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지금요? 손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당장.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현주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나 봐요. 부엌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현주한테 말했죠. 현주야, 내가 내게 뭐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내게 뭐냐고. 시어머니야 아니면 집안일 하는 사람이야. 현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죠.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친정 어머니한테 한 말 다 들었어. 나를 도움이라고 했지? 집에 있는 도움이라고. 현주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리고 내 핸드폰에 내 번호가 뭐로 저장되어 있는지도 알고 있어. 현주가 깜짝 놀라면서 뒤로 한 발 물러났어요. 어머님, 식모라고 저장해놨지? 내가 내게는 식모였구나. 그 순간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분노, 억울함, 배신감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내가 평생 고생해서 내 남편 키웠더니 내가 나를 식모로 부르냐? 목소리가 커졌어요. 거실에 있던 사람들도 들었을 거예요. 내가 언제 내 집 도우미가 됐어? 언제 내가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 됐어? 현주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제가 그런 뜻으로. 오해라고? 그럼 뭐야? 내 연락처에 식모라고 써놓은 것도 오해야. 현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너 정말 너무하다. 내가 손녀 때문에 참고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죠. 화가 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게 뭔데. 결국 나는 식모였니? 그 말을 하고 나니 정말 기운이 빠졌어요. 평생을 바쳐서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도와주고 손녀를 돌봤는데 결국 제가 받은 건 식모라는 호칭이었구나 싶었죠. 현주는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변명도 하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그때 재준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손님들이 다 들었어요. 물어봐, 내 와이프한테. 내가 이 집에서 뭘 하는 사람인지 물어봐. 재준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난 것 같았거든요. 그날의 갈등은 그렇게 끝났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그 생일 파티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현주는 저를 보면 고개를 숙였고 재준이는 양쪽 눈치를 보느라 바빴죠. 손녀 지우만 모르고 평상시처럼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저를 찾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우연히 현주의 전화통화를 듣게 된 거예요. 그날은 현주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손녀와 함께 방에 있었는데 지우가 갑자기 열이 나더라고요. 해열제를 주려고 거실로 나갔다가 현주의 통화를 들었죠. 응, 엄마. 나는 정말 괜찮아.
현주가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어진 말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다고? 아, 그거? 현주의 목소리가 짜증스러워 보였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가 좀 예민해진 것 같긴 한데 금방 괜찮아질 거야. 예민하다고요? 제가 예민한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응, 맞아. 요즘 시어머니들이 다 그렇대. 나이가 드니까 좀 까다로워지시는 것 같아. 까다로워진다고요? 제가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친정에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황당한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엄마는 정말 좋겠다. 손녀 외할머니라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와서 예쁘게 놀아주면 되잖아. 나는 매일 시어머니 눈치 봐야 하는데.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현주 눈치를 보는 줄 알았는데 현주가 제 눈치를 본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게 엄마랑 여행 갔을 때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자유로운 기분이었다니까. 그제야 기억났어요. 한 달 전에 현주가 친정 어머니랑 부산으로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때 저는 손녀를 돌보느라 하루 종일 집에 있었죠. 엄마도 지우 보고 싶어 하시니까 다음에 또 오세요. 우리 집은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애 맡기고 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현주와 사돈댁은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즐기는데 저는 손녀 돌보느라 집에 갇혀 있었던 거네요. 어머니 오시면 지우가 정말 좋아해요. 외할머니는 예쁘게만 봐주시니까. 외할머니는 예쁘게만 봐주고 친정어머니랑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그럼 저는 뭐죠? 저는 그냥 집에서 아이 봐주는 사람인가요? 엄마 다음 달에 또 어디 갈까요? 시어머니가 지우 봐주신다니까 우리는 언제든 갈 수 있어요. 또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제 허락도 구하지 않고 당연히 제가 손녀를 봐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어요. 사실 엄마 마냥 좋지도 않아. 같이 사니까 시어머니랑 매일 부딪혀야 하는데. 부딪힌다고요? 제가 현주와 부딪히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워낙 잘해주시니까 감사해야죠.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까다롭다고 하던데. 감사하다고요? 겉으로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저를 식모 취급하고 있었던 거네요. 엄마는 정말 좋은 외할머니예요. 지우도 엄마 오시면 정말 좋아하고. 우리는 언제든 엄마 댁으로 놀러 갈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 순간 제 평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사돈댁은 좋은 외할머니로 대접받고 손녀가 놀러가면 예쁘게 받아주는 존재. 그런데 저는 뭐죠? 매일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청소하고 그런 일만 하는 사람.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도 놀러 갈게요. 지우 데리고 갈까요? 그럼 좋지. 할머니가 지우 보고 싶어 해. 사돈댁에서는 지우를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는 존재로 여기는데 제게는 봐줘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현주가 혼잣말을 했어요. 휴, 엄마는 정말 좋겠다. 손녀 볼 때만 예쁜 할머니 노릇하면 되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도 예쁜 할머니 노릇하고 싶었어요.
손녀랑 공원에 가서 놀아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책 읽어주고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현주는 저를 그런 할머니로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대신 집안일 하는 사람, 아이 봐주는 사람, 돈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나는 평생을 일하고 늙어서는 현주 집 식모가 되고, 그런데 사돈은 손녀 외할머니라며 귀한 대접받는구나. 사돈 댁과 비교되면서 제 처지가 더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같은 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외할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와서 손녀와 즐겁게 놀다 가면 되고, 저는 매일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재워야 하고, 외할머니는 보고 싶은 대상이고 저는 일하는 대상이고, 그런 차이를 만든 게 바로 현주였어요. 현주가 저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였죠. 더 화가 났던 건 제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매일 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현주의 지시를 따르는 건 그게 다 잘못된 일이었던 거예요. 사돈댁은 절대 그런 일 안 하잖아요. 와서 예쁘게 놀아주고 가면 그만이죠. 그런데 저는 왜 매일 그런 일을 해야 했을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다는 걸. 현주의 말에 속아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었어요. 그 전화 통화를 들은 다음 날 저는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요. 현주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현주가 평소처럼 지시를 했어요. 어머님, 오늘 지우 예방접종 받으러 가야 하는데 어머님이 데려다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미용실 예약이 있어서요. 예전 같으면 응, 그래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죠. 안 돼. 현주가 깜짝 놀라면서 저를 봤어요. 네? 왜요? 내가 왜 내 아이 예방접종까지 데려가야 해?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현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낀 것 같았죠. 어머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냐고? 내가 어제 친정어머니랑 한 통화 다 들었어. 현주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님, 너희 사돈은 한 달에 한 번 와서 손녀랑 예쁘게 놀다 가면 되고, 나는 매일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해야 하고. 이게 공평해? 현주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는 친정어머니랑 여행도 다니고 자유롭게 살면서 나한테는 손녀 맡기고. 당연하다고 생각해? 내가 언제 내 전업 베이비시터가 됐어? 어머님, 제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럼 무슨 뜻으로 한 거야? 내 연락처에 식모라고 저장해 놓고 친구들한테는 집에 식모 있다고 자랑하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거든요. 나도 손녀 예쁜 할머니 노릇하고 싶어. 공원에서 같이 놀고 맛있는 거 해주고 책 읽어주고.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현주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너는 나를 뭘로 만들었어? 집안일 하는 사람, 아이 봐주는 사람, 돈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잖아. 어머님, 저는 너는 뭐야? 미안해. 그동안 고마웠어.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 안 해. 현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했다면 내 연락처를 식모라고 저장하지 않았을 거야. 친구들한테 나를 집안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때 재준이가 출근하려다가 들어왔어요. 엄마, 현주야, 무슨 일이야? 물어봐, 내 와이프한테. 내가 이 집에서 어떤 대우받고 있는지 물어봐. 재준이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내 와이프가 내 전화번호를 뭐라고 저장해놨는지 알아? 식모야, 식모. 재준이가 현주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현주야, 이게 무슨 일이야? 현주가 울먹이면서 대답했어요. 오빠 나는 변명하지 마. 내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저는 재준이를 향해서도 화를 냈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내 와이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 엄마, 저는 몰랐어요. 몰랐어? 정말 몰랐어?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거야? 재준이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는 회사 일만 바쁘다고 하면서 집안일은 다 나한테 떠넘겼잖아. 내 와이프가 나를 부려먹는 것도 모른 척하고. 엄마, 나는 내 엄마야.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라고. 그런데 너는 와이프 편만 들면서 나를 외롭게 만들었어.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내가 평생 너를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결국 이런 대접 받으려고 그랬나. 재준이와 현주 모두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어요. 정말 화가 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끝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 수도 없고. 손녀 생각이 났어요. 지우는 정말 죄가 없는 아이인데 할머니가 이렇게 떠나버리면 어떨까? 그 아이에게는 저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수도 없었어요. 현주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았고 재준이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오후 집에 돌아가니 재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얘기 좀 해요. 뭘 얘기해? 현주가 잘못했어요. 사과하고 싶어 해요. 사과? 재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주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달라지겠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현주가 진심으로 반성할 사람이라면 애초에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재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뭘요?
내 와이프가 나를 식모라고 부른 걸. 너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재준이가 당황하면서 대답했어요. 당연히 아니죠. 엄마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그 말이 웃겼어요. 가족이면 가족답게 대해야지. 일 시키고 부려먹고 식모 취급하는 게 가족이야. 재준이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손녀를 포기하고 혼자 살아야 할까? 아니면 현주와 화해를 시도해 봐야 할까? 아니면 재준이와 진지하게 이야기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 현주의 식모로 살 수는 없다는 것. 이제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도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식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어머니이고 할머니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요. 그게 너무 큰 바람일까요?